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여의도에서 잘못 퍼뜨린 프로파간다 같은 거고요. 아니 그거 저기 승인해준 새끼 누구예요? 누구 나와? 진짜 사표 받아야 된다니까. 일단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 계신 분들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한 20-30% 정도는 현금 좀 갖고 계세요. 비현금을. 그 피터 린치가 항상 하신 말씀이 주가의 등락은 누구도 못 맞춘다. 뭐 30% 40% 빠지고 이거 아무도 예측 못한다. 다만 그런 일이 가끔씩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First of all, they try and predict the stock market. That is a total waste of time. No one can predict the stock market. It would be very useful to know what the stock market is going to do. That's useful stuff. You never know it though.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안 놓치려면 충분히 쓰니까. 그래서 많이 벌었을 때는 20-30%는 팔아갖고 현금 좀 갖고 계세요. 끝까지 먹으려고 한 푼이라도 끝까지 안 주고 먹으려고 좀 끝까지 말고 비상금을 갖고 계시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많아갖고 계속 망설이셨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30%든 50%든 70%든 좋으니까 당장 사십시오. 배터리 아저씨,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주차전지 들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4월 10일 날 입에 거품 물고 약 30% 정도 빠진다고 그랬어요. 25.87% 에코프로 BM은 빠졌고요. 에코프로는 얼마 빠졌냐면 고점 대비해서 31% 빠졌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탈출하셨나요? 너무 미래의 이익을 한꺼번에 지금 많이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부담이 있죠. 우리가 2015년에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그때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지점에 항의 전화까지 왔어요.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했는데 지금 주가 어떻게 돼 있죠? 꼭 셀트리온처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겸손할 필요는 있다. 설마요. 이제는 아무도 안 믿죠. 여의도 쪽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거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대응도 안 했었던 건데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팔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대략 한 4조 정도가 팔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여의도에서는 이제 한국 배터리보다는 중국 배터리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마케팅을 쭉 했던 거고요.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다 보니까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우월하다. 중국 배터리는 앞으로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저희가 욕먹는 거는 많거든요. 크게 사실 저희들이 힘들 건 없습니다. 왜냐면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같은 경우가 조금 달라지는 게 단순히 이제 뭐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거나 뭐 하는 경우에 이제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A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B를 주장하는 메신저 뒤에는 어떤 검은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지션상에 있어가 여의도는 롱숏하는 사모펀드들이 큰 위력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이제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의 2차 전지 쪽 주요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2차 전지 주식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국민연금이나 삼성자산 같은 이런 롱펀드들이요. 여기가 훨씬 더 큰 고객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거냐면 저희 가장 큰 고객에게 마이너스에 어느 정도 좀 일조를 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글로벌하게 시장을 선도할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산업인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의 K배터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8종목은 그 K배터리에서 가장 또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과거 10년 동안 이제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제 팡이라는 주식들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계속해서 올랐어요. 이제 작게는 100배, 많게는 한 400배까지 올랐거든요. 문제는 에코프로가 50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고요. 50만 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이제 개인 투자들의 심리 멘탈이 이제 흔들려져 버려요. 이분들은 거기에서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돼요. 내가 들고 있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 50만 원 이하까지는 내려온다. 최근에 IRA 규정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배터리의 전방 소재들이 또 있거든요. 당장은 중국에 벗어나기 좀 어려워요. 공급 부분에서. 제한적으로는 좀 미국 시장에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포드와 CATL의 뭐 라이센스 공장부터 해서 미국 내 미시간에 새로운 양극재 공장 건설이 이제 최근에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향후 10년치를 땡겨왔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진짜 택도 없는 얘기고요. 특히 양극재 주식들 같은 네. 경우는 빠른 속도의 성장이 다 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 그래서 무조건 사가야 되는 계약이에요. 3년 뒤에 이 회사들이 얼마를 벌어들일지가 너무나 자명하게 딱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기준으로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쌉니다. 10년치를 땡겨왔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김 작가님과 제가 같이 지금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김 작가님은 푸른 초원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좋은 초원이 없어. 새소리 들리고 수익 나고 내가 2배, 3배 수익이 나서 정말 기분이 좋아. 저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답답한 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매연에 차 막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답답한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김 작가님은 똑같은 앞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못 살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이고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이쪽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공정한 이제 시장 환경에서 경쟁을 하면 중국 배터리는 우리 배터리 상대가 안 돼요. 2014년 15년 무렵에 중국의 주요 전기차 메이커 중에 9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 고객들이었어요. 중국 시장은 사실 LG 엔솔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사드 사태가 터지고 중국 정부에서 CATL을 좀 밀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LG 엔솔 쪽 배터리에 보조금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LG 엔솔이 중국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우리는 역으로 중국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IRA 법안이잖아요. 유럽 쪽에도 좀 영향력을 미쳐갖고 CRMA 법안이 대충 발의가 돼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 2, 3년 지나면은 입법화 될 텐데 그 CRMA 법안도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주가가 과연 적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 제가 이하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뻔한 스토리인데 그냥 주포들은 개인들한테 다 넘기고 지금 엑시트하고 있어요. 그 배터리 아저씨도 인지도도 엑시트되고 있다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니까 지금은 좀 이제 4월 달에 비해서는 좀 인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는 좀 분명한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면은 결국 이제 체중계, 무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제 지금 한국 2차전지 산업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어느 순간 다시 또 많이 좀 올라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RA 규정상에서 독소 조항 같은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있는데 미국 이제 국무부나 이제 이 회사는 조금 위험한 회사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된 회사다 같을 경우에 조항에 넣어버리면 걔는 못 팔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CATL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CATL에 이제 정미친 회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진핑이 정미친한테 한 얘기가 너네가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를 많이 파는 회사가 돼서 내가 되게 뿌듯한데 앞으로가 심히 걱정된다. 내가 과거의 중국애를 보면 이제 시작은 되게 그럴듯하고 창대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미약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니네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심히 우려스럽다. 그냥 중국 정부가 밀어줘갖고 덩치만 키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처발리고 있었는데 더더욱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이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CATL의 앞날에 대해 갖고 이제 시진핑이 걱정을 한 거고요. 광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는 옴브레 무에르토. 지금은 최고의 자원 성지다. 이곳이 품은 자원은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이다. 거기가 진짜 좋은 리튬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유전 같은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갖고는 앞으로 많이 부족할 테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리튬을 조달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또 리튬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걸 관련해서 이제 국가 광물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리튬이 최근에는 중요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부각받던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매장량이라든지 매장지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매장지부터 먼저 좀 파악해서 거기를 좀 선제적으로 개발해 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의 원재료로 쓰이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구 개발주들의 주가가 너무 지금 과대평가되는 국면으로 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리튬 광구 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이제 광구라는 것이 탐사권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갖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정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막 그런 뉴스를 남발하면서 기업 가치가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건가요? 아니면 파실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